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2022년 4월 15일, 예, 둘째 주죠. 둘째 주라고 하는 게 맞죠. 예, 둘째 주 주간 마감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코스피 지수 차트를 좀 올려놨습니다. 코스피 지수 최근에 최저점은 2,590포인트였죠. 2,591포인트. 예, 그리고 박스권을 그 위로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예, 대략 한 2600포인트에서 2590에서 2620포인트 요 선이 박스권의 하단이고, 예, 그리고 박스권의 상단은 2800포인트 부근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근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죠. 예,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는데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결국에는 이 3대 매크로 요인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은 시장이 박스권을 벗어나기는 좀 힘들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뭐 좀 뒤에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것들이 해소된다 하더라도 진짜 중요한 부분들은 또 따로 또 있어요. 예, 그 부분이 해소가 돼야 코스피 지수가 좀 반등하는데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자, 참고로 이 3대 매크로 요인 뭐죠? 3대 매크로가 뭐죠? 3대 매크로는 바로 인플레이션에 의한 연준의 빅스텝 긴축이죠. 요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됐고 이것 때문에 긴축이 더 빨라지고 더 강해졌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중국의 봉쇄령이죠. 이게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요. 중국의 봉쇄령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요인입니다. 요건 조금 뒤에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이 세 가지 요인이 지금 현재 주식시장을 좀 붙잡고 있다. 상승을 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뭐 이제 기업들의 실적 둔화 우려, 그다음에 특히 이제 뭐 경기 침체, 경기 둔화 이런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상 경기 침체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다시피 뭐 때문에 오죠? 예,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경기 침체는요, 연준 때문에 왔죠. 연준 때문에 왔습니다. 즉, 연준이 긴축을 좀 강화하면은, 시중의 유동성 자금들이 회수가 되면서, 둔화가 되고, 경기 둔화가 이어지고, 경기 둔화가 오고, 이 경기 둔화 그 후에는 침체로 이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긴축 완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돼야 되죠. 근데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되기 전에 보여지는 게 바로 피크아웃이죠. 피크아웃. 인플레 피크아웃이요. 그래서 일부 연준 위원들은요, 이사님들은 3, 4월 피크아웃이 들어갈 것이다. 근데 이 3, 4월 피크아웃이 들어갔는지 여부는 뭐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4월에서 5월 때까지도 뭡니까? 3, 4월에 피크아웃이 들어갔다라는 거는 5월, 6월이나 돼야지 확인이 가능해요. 진짜 이게 피크아웃인지 아닌지. 그렇겠죠. 그러면은 이 5, 6월 때까지 뭐예요? 각종 소매 판매라든지 아니면은 뭐 PPI 생산자 물가지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고용은 이제는 거의 안 봐도 되지만은 각종 뭐 소비 심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계속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해소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중국 봉쇄령이 좀 해소가 돼야 그래야 좀 마음을 놓을 수 있겠죠. 자, 이 매크로가 해소가 되지 않는 이상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죠? 총 기본적으로 최소한 세 가지는 봐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빅스죠, 빅스 공포지수. 공포지수 혹은 탐욕지수예요. CN에서 제공하는 탐욕지수.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하이힐드 스프레드 쪽을 봐야 됩니다. 즉 하이힐드가 뭡니까? 말 그대로 부실채권이죠. 기업들의 부실채권, 기업들의 부실채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달러입니다. 달러. 이 기본적으로 요 세 가지 요건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 주식시장이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 이 세 가지 요건들이 뭐 적어도 두 개 이상은 좀 부담된다라고 하면요, 시장의 어떠한 변동성 장세라기보다는 시장이 반등하는데, 만약에 시장이 뭐 조정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밑바닥에서 박스권 보이고 있거나 이런 상황에서 아직 이 세 가지 요인들 중에서 두 가지가 좀 부담스럽게 움직이거나, 예, 아니면 매크로 요인이 당연히 예, 하나도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부담스럽게 움직인다, 혹은 세 가지 다 부담스럽게 움직인다, 반등을 어떤 요인에 의해서 반짝해줘도요, 예, 그거는 말 그대로 단발성입니다. 단발성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그럼 지금 어떤지 한번 잠깐 좀 볼게요. 예, 지금. 자, 이게 그 뭐냐면 하이힐드, 예, 하이힐드 인덱스, 예, 스프레드 차트입니다. FED에서 제공해주는 예, 차트인데요. 자,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면요, 이게 어디냐면 가장 안전한 자리는요 3.4예요. 예, 3.4. 3.4가 가장 예, 안전한 자리다 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3.4 이하가, 예, 3.4 이하가 가장 안전한 자리예요. 그리고 3.4에서 어딥니까? 4.2포인트, 예, 지금 3.77이죠. 근데 아마 4월 이게 13일까지인데 4월 14일, 예, 4월 14일까지 본다면 아마 3.85에서 3.9까지는 올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여튼 3.4에서 4.2 요 구간까지는요, 예, 뭐가 되죠? 예, 일단은 안정권입니다. 안정권이긴 한데 여기서 만약에 3.4에서 4.2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일단 주시는 해야 돼요. 주시는 해야 되고, 4.2에서 5.2 내지 5.4 정도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돼요? 예, 일단은 부담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때부터 집중해야 돼요. 이거 진짜 하락장 아니야? 예. 이거 좀 심각한데? 이런 쪽으로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일전에도 3월 말이었죠. 3월 말인가? 예, 3월 중순인가? 그때도 딱 4.2를 딱 찍고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니까 아직 부담은 되지 않지만 분명한 거는 추세라는 게 있으니까 이게 꺾이는지 여부를 4 이하에서 4 부근에서 꺾이는지 그 부분을 갖다가 좀 챙겨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걸 좀 꺼내들었고요. 달러 지수 한번 볼게요. 달러 지수 2008년도 2018년도 QT를 했었죠. 예, QT 양적 완화 축소 QT를 했습니다. 2018년도 그때 당시 기록한 게 103인가 그랬어요. 103. 그리고 언제였죠? 이때가 2020년도. 예, 2020년도에도 이게 이때가 2018년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도 예, 102점 몇인가 103포인트인가? 예, 뭐 그 정도까지 올랐던 걸로 기억나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고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예, 고점이 한 104에서 최대 105 정도까지는 고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데 그만큼 지금 100을 그 12일과 14일 날, 예, 13일 날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100포인트대 이상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예, 그만큼 부담스러운 자리 맞습니다. 예, 여기서 하루 이틀 빠진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계속 빠질 것이냐? 좀 애매하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그 적어도 세 가지 요인 중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다가 여기에 빅스조차도 공포지수죠. 공포지수. 예, 공포지수가 어디냐면은 여기 있습니다. 예, 빅스조차도 지금 현재 어디 포인트죠? 22포인트. 예, 22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어요. 22포인트. 예, 코로나 그 엔데믹으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22포인트. 가장 안전한 자리는 아니고 그렇다고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아닙니다. 예, 높다라고 볼 수 있는 자리는 당연히 아니죠. 예, 왜냐면 지금 요 상태니까.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요, 가장 안전한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20포인트 이상이면은 좀 부담된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모든 지표들이 이처럼 좀 부담된다라는 쪽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시장이 반등을 반짝한다라는 거는 이게 이제 반등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겠죠. 예. 거기다가 이건 이제 미국장이나 우리나라 장이나 똑같은데, 예, 이런 상황에서 그 지수를 우리나라 지수 코스피 뭐가 조금 더 약세죠. 약세인 이유는 뭐죠?
약세인 이유는 뭐 당연하죠. 약세인 이유는 반도체 때문. 예, 반도체 그 다음에 채권 금리가 2.8%대로 올라가 있어요. 예, 10년물이 2.8에서 3.0 이거 월가에서 예상한 수치입니다. 여기에 이제 도달해 있는 상태거든요. 예, 당연히 부담되죠. 뭐가? 성장주들이 특히 인터넷.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뭐 네이버, 카카오, 예, 이런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이 부담스럽게 움직이는 거예요. 고유가에서. 자, 삼성전자예요. 월봉입니다. 월봉 다 이탈했어요. 주봉도 이탈이고요. 예, 다 이탈한 상태입니다. 예, PC 수요 둔화에다가 그리고 이제는 모바일 수요도 둔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PC 수요 둔화 때문에 요번에 엔비디아가 굉장히 큰 폭으로 마이너스 거의 한 30%예요. 그죠? 예, 요 한 달여 사이에 예, 마이너스 30% 정도가 빠졌습니다. 예, 그 영향 고스란히 받고 있는 건데 사실상 D램이나 아니면 낸드 플래시 수요가 둔화된다. 그래서 가격도 하락할 것이고 고정가도 하락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죠. 이거는 근데 사실은 작년 하반기 여름경인가? 예, 초여름? 예, 그때부터 계속 부각됐던 내용이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마치 늑대소년처럼. 이 늑대소년이 무슨 말이냐면은 기름값이 계속 떨어진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낸드도. 예. 근데 분명한 거는 그런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 주가가 이렇게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SK 하이닉스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예, SK 하이닉스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봉 보고 매매하시라고 그랬어요. 주봉, 일봉, 월봉 이런 거 다 볼 필요 없다고. 무조건 연봉. 5년선 이하로 내려오면 그때부터 매수를 고민하면 된다. 이거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지금 무슨 말이에요? 예, 지금은 더 떨어질 수 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3위 기업인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4위는 지금 삼성바이오거든요. 예, 5위 기업인 네이버, 예, 그 다음에 7위인 6위는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거든요. 예, 7위인 카카오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다 안 좋은데 예,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살아나겠어요. 지금은 시장을 매도한다고 그러죠. 예, 기관과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갖다 매도하는 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매도하는 게 아니라 시장을 매도한다라고 표현하고 한국장을 매도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중국의 봉쇄령,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걸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박이 되면은 뭐죠? 연준의 긴축이 빨라지고 강도가 높아진다. 즉 빅스텝이라고 하죠. 예,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신흥국에는 불리하거든요. 신흥국엔 불리합니다. 신흥국에 불리하다 보니 뭐가 되죠? 당연히 외국인 매도 압력이 나오죠. 지금 환율도 지금 1230원이잖아요.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자, 그런데 신기한 거는 제가 이거 분명히 이것도 주중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예, 뭐냐면은 지난 3월부터 미국의 펀드 부분을 갖다가 보면 신흥국 쪽으로 자금이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예, 의외죠. 실제로 올해 1월부터 언제입니까? 예, 올해 1월부터 예, 올해 1월 올해 1월 3일이네. 하여튼 올해 3월부터 지금 현재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시점까지, 예, 방송을 하고 있는 시점까지 코스닥 같은 경우 외국인이 대략 한 2조 5천억 정도를 순매도했거든요. 근데 코스피에서는요, 외국인들이 무려 9조 원, 마이너스 9조 원 가량을 순매도했어요. 기관은 마이너스 7조 7천억 이상을 매도했고요. 조만간에 10조 원 찍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잘 봐야 될 게 세부 항목을 보면요, 미국계 자금 있죠. 미국계 자금과 일본계 자금과 중국계 자금, 그 다음에 중동 쪽도 맞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하여튼간 요쪽 자금들은요 실제로는 순매수예요. 순매수. 예, 순매수입니다.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유럽계의 유럽계 자금이라고 그러죠. 유럽계 액티브성, 액티브 펀드, 예, 이쪽 자금과 그다음에 단타성, 헤지 펀드, 예, 이런데 자금이 매도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고, 실제로는 이쪽 중장기 자금들이라고 하는데 이쪽 자금들은 견고하게 계속 들어오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또 우려스럽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 참 애매하죠. 이런 것들 보면. 예, 그러나 분명한 거는 현실을 직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당장 반등한다, 하루 뭐 플러스 한 1% 2% 나오면 반등하는 거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흥분하고
가슴 설레고 이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보조지표나 이런 것들 쭉 보시면서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무조건 3대 매크로, 3대 매크로라 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든 중국의 봉쇄, 특히 상하이 인근 지역이죠. 상하이 및 그 뭐 쿤산도라든지 아니면은 그 인근의 주요 성이나 도시들, 산업 도시들, 이런 도시들의 봉쇄령이 확실히 해소될 그런 기미가 보여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휴전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인플레 피크아웃 이걸 확인하는 거는 결국에는 6월 정도는 돼야지 어느 정도 확인이 돼요. 일부라도 조금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확인이 되는지, 이제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완화적으로 한국 시장을 사려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박스권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수는 삼성전자나 이렇게 SK하이닉스,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최근에 좀 보기 안 좋게 움직이고 있지만은 뭐 자동차라든지, 그렇죠? 자동차, 그 다음에 조선, 그러니까 경기 민감 쪽이죠. 그 다음에 뭐 일부 시클리컬이라든지, 그리고 뭐 금융주라든지 이런 쪽들이 어떻게 됩니까? 안 빠지거나 상승하죠. 상승한다는 건 뭐예요? 반대급부 쪽으로 그쪽에서 상승을 하니까 지수 빠지면 덜하는 거죠. 지수 빠지면 덜한 거예요. 왜? 다 반도체 IT로만 상장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코스피가. 반도체 IT, 인터넷 이런 걸로만 상장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빠진 폭은 좀 덜하죠. 그러나 반등을 할 때는 이들 종목들의 반등이 필요합니다. 자, 이들 종목이 필요하려면 매크로 요인 중에서, 매크로 중에서 세 가지, 서너 가지, 전 네 가지라고 말하는데 하여튼간 해소가 되는 게 분명히 하나가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3대 지표 있죠. 시장이 불안할 때 반드시 챙겨봐야 될 지표들입니다. 여기에 국채금리도 들어가고 또 무슨 지표 하나 있는데 하여튼간 걔네들까지 다 봐야 되는데, 자, 아까 3개 정도만 봐도 돼요. 거기서 확실히 2개 정도가 이렇게 좀 빠지는, 달러가 됐든 스프레드, 하이힐드 스프레드 쪽이 됐던, 아니면 뭡니까 공포지수가 됐던, 적어도 2개 정도가 일단 하향 안정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줘야 이제는 되는구나, 이제는 좀 반등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5월 초는 돼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도 뭐 내내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번 주처럼 비슷한 흐름 이어지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으로는 뭐 일부 한 4월 말 5월 초까지는 일부 현금도 들고, 아니면 해지성 투자 매매 전략, 포트 전략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까지 좀 보수적으로 하면서 당연히 살아있는 섹터, 뭐 리오프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경기 민감 쪽에서도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2대 안보 있죠. 탈세계화에 따르는 에너지 안보, 국방 안보, 여기다가 정책주들, 정책,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책 수혜가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수혜, 그 다음에 리오프닝, 이런 내수,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포트를 구성한다면은 지금 당장 안 가더라도 어차피 이 안에서 다 순환매가 돕니다. 순환매가 도니까 자기 순번 기다리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해가지고 일단은 구성을 해서 가져가 보는 전략이 좀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상 여기까지만 방송을 하고, 다음 주에도 뭐 내내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거고, 주요 뭐 경제 지표라든지 뭐 그런 쪽은 거의 없어요. 뭐 어차피 월요일까지는 홍콩이나 유럽 증시는 그 굿프라이데이라고 해가지고 저기죠, 그 뭡니까,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부활절이죠, 부활절. 부활절 때문에 18일 월요일장까지는 휴장이에요. 근데 미국장은 18일부터 다시 열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큰 이벤트다라고 하면은 4월 20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4월 20일 밤이고, 현지 시간으로 아침 제 다음날 새벽일 겁니다. 현지 시간이 아니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러니까 4월 20일 날, 현지 시간 4월 20일 날, 연준 베이지 뷰기 공표가 되죠. 공개가 됩니다. 요때 좀 시장이 또 좀 출렁출렁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드는데 좀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 무조건 저평가 많이 밸류가 낮아졌다, 이것만 가지고 매수하기에는 좀 꺼끌스러운 장이니까
예, 많이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섣불리 이렇게 매수 들어가는 그런 그 매매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라는 거, 요거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 유민 아빠였고요. 예,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